안녕하십니까. MB 메디컬 센터 권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신입니다. 옛말에 누워서 떡 먹기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좀 더 쉽게 해결했을 때 쓰는 표현일 텐데요. 물론 깊은 뜻이야 따로 있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조사에서도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 통증이나 변비 등 소화기 증상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워있는 동안 음식물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규칙적인 식사와 또 적당한 운동이 위장과 같은 그 소화기 질환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란 거 아시겠지만요. 이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만큼은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적절하게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쌀쌀해진 가을날보다 따뜻한 정보로 여러분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네, MB 메디컬 센터 첫 순서는 주민 메디칼입니다.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그런지 요즘 재미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권 박사님 읽었던 책 중에 혹시 기억나는 책이 있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 많이 즐겨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인간의 양면성을 그린 아주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그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이 한꺼번에 보인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건 사물이건 간에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를 그 어떤 철학적인 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생물도 바로 이 양면성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인간에게 아주 해를 끼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인간의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미생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미생물. 미생물이라 하면 병원균, 세균이란 혐오적인 표현 때문인지 그동안 그저 나쁜 것으로만 인식해왔는데 하지만 우리 몸속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고 각종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 피부 노화의 원인 중 하나인 과산화지질을 중화시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다이어트 효과, 만성 피부 질환 완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그 놀라운 효능으로 의학, 식품, 화장품 분야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데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바람, 미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바람, 미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주시기 위해서 SP바이오테크의 고신호 요시이사 기술이사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생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창시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것 말고는 특별한 그 정보가 없는데요. 미생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네, 미생물은 우리 인류와 오랜 옛날부터 더불어 생존해왔고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김치, 치즈, 요구르트, 와인, 유산 음료 등이 전부 미생물의 기능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 중 결핵의 치료액인 스트랩토마이신도 미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항생 물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생물은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해한 존재라는 선입견은 버려주십시오. 네, 미생물이 미네랄과 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미네랄과 효소는 우리 몸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효소는 설명하기가 까다로운데 일반적으로 소화효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효소의 역할은 쉽게 말해서 생체 내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면 이 에너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이 움직이는 역할을 보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효소를 로봇이라고 한다면 미네랄은 그 로봇을 움직이는 동력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이온 음료, 또 미네랄 첨가 제품 등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그 제품들이 건강에 유익합니까? 미네랄과 효소는 항상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소는 한 가지 역할을 할 뿐이지만 미네랄은 그 한 가지가 200 내지 300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랄과 효소가 적당히 균형을 이룬 제품이라면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네랄이 과다하게 함유된 제품이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미네랄은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무기질인데요. 이런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미네랄을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미네랄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 병 등이 유해한 미네랄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 발병되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미네랄을 부족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도 3대 질병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미생물을 이용한 생활제품이라 좀 생소하긴 한데요. 기존의 그 화학 성분이 첨가된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 겁니까? 저희 제품은 미생물의 대사 생성물과 분해 기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방부제나 그 밖의 화학 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친다거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상온에서 직사광선만 피한다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부나 체내 흡수율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원리인가요? 미생물에는 항생물질을 분비해서 병을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항생물질을 분비하면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생물 중에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 작용을 하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온화 작용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하기 쉽게끔 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미생물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생물을 이용한 것도 생각보다는 참 많은데요. 자, 앞으로는 그럼 미생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의 이 과학적으로 미생물과 우리 인간 생활은 어떻게 될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최근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공학으로서 인류의 건강이 더욱 증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고 또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지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미생물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능을 가지고 있는 뉴로 컴퓨터 또한 실은 미생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미생물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때 비로소 인류의 삶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바람, 미생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과학이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생물을 이용한 건강한 생활,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B 바이오테크의 고시노 요시이사 기술이사님 모시고 미생물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